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해외에서 들려온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여행 유튜버 제이콥 피셔입니다. 그는 최근 열린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한국의 놀라운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한국에서 어떤 감동을 경험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2024년 베를린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세계 최대 관광 박람회로 알려진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며 각국이 자국을 홍보하기 위해 부스를 가득 채웠죠. 유럽에서 활동하는 문화 유튜버 제이콥 피셔 역시 이번 박람회를 취재하기 위해 베를린에 방문했습니다. 평소 유럽의 다양한 도시와 문화를 소개하며 많은 구독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시아 문화에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한 것입니다. 베를린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이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곳이 아닌 한국관이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놀라울 정도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대와 설렘에 찬 얼굴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다고? 제이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관 줄 끝에 섰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목격한 이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죠. 그는 줄을 서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관에 대한 이들의 기대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한국관에 오셨나요? 라고 묻자 옆에 서 있던 독일 청년은 웃으며 전 한국 드라마 팬이에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고 한복을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BTS가 방문한 곳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콥은 예상보다 한국 문화를 일상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젊은이들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 하나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군. 제이콥은 줄을 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제이콥은 기다리는 동안 한국 문화를 경험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KBOT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또 어떤 이들은 한국 전통 음식에 흥미를 느껴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김치나 삼겹살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한 독일 여성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자기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제이콥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제이콥의 차례가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관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관람객을 맞이했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곳곳을 둘러보며 부스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전통 한지로 직접 부채를 만드는 시연이 펼쳐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사계절과 명소가 아름다운 영상으로 소개되었고 방문객들은 그 풍경을 감상하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이콥의 관심을 끈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된 가상 한국 투어였습니다. 사람들은 VR 헤드셋을 쓰고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가상으로 탐험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제이콥은 한국관이 가진 매력을 더욱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에서의 경험은 제이콥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관에 들어선 제이콥 피셔는 마치 한국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진 한국관 곳곳에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체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입구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고즈넉한 한옥마을, 경주의 사찰과 제주도의 풍경이 빠르게 전환되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제이콥은 이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이콥이 찾은 코너는 한복 체험존이었습니다. 전통 홀레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웃으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활기를 더했습니다. 제이콥도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고 곧 친절한 직원이 그의 몸에 맞춰 한복을 입혀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한복의 자태에 제이콥은 놀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죠.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프랑스 출신의 마리에게 제이콥은 한복을 입은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마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고급스러워요. 이런 색감과 옷감의 조화는 프랑스에서도 쉽게 볼 수 없죠. 그리고 입을 때 옷을 매무새 있게 입는 과정 자체가 멋있어요.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는 자신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기분이 든다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콥은 마리의 감탄을 들으며 한국의 전통 의상이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그 속에 오랜 역사가 담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복 체험을 마친 제이콥은 시식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식 코너에서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은 줄을 서서 맛있는 향기에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제이콥 역시 접시를 들고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고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어우러진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맵긴 한데 정말 맛있어. 이런 매력적인 맛은 처음이야 라며 계속해서 한 입 더 먹게 만드는 매력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함께 시식하던 미국 출신의 데이비드는 한식을 접한 지 몇 년 되었다며 한국 음식이 주는 독특한 맛과 다채로운 재료의 조합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재료의 조화와 풍부한 맛이 정말 대단해요. 특히 김치와 고기 요리를 함께 먹으면 정말 특별한 느낌이죠. 그는 평소에도 뉴욕에 있는 한식당을 자주 방문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이 그에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콥은 데이비드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음식이 가진 매력이 단순한 맛, 그 이상임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콥은 K-뷰티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은 K-뷰티 샘플을 직접 사용해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여성들은 한국 화장품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특징에 큰 호기심을 보였고 제품의 성분과 사용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인 안나에게 한국 화장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한국 뷰티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 건강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이런 점이 진정성을 느끼게 해줘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은 안나의 대답을 들으며 한국의 뷰티 문화가 가진 특별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K-뷰티가 단순히 화장품을 넘어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만드는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제이콥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호응하고 있는 공연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해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는데 한국 전통 음악의 은은한 선율에 맞춰 부채를 펼치는 무용수들의 고운 손짓과 절제된 몸 동작이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부채가 춤출 때마다 관객들은 숨죽이고 감상했고 춤이 끝날 때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화려한 조명 속에서 K-팝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은 미소로 에너지를 뿜어내며 춤을 추는 K-팝 댄서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함께 흥을 내며 음악을 따라 불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K-팝 음악을 잘 알고 있는 듯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무대를 즐겼습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인 제임스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듯 흥분된 표정으로 한국의 전통 무용도 정말 인상 깊었지만 K-팝은 역시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공연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넌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1시간 남짓한 한국관 방문을 통해 한국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이 각기 다름을 체험했고 또 이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관을 떠나려는 제이콥은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매력과 깊이를 유럽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한국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마친 제이콥 피셔는 마지막으로 관람객 통계와 자료를 보여주는 디지털 전시 코너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관광 성과와 발전 추세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상세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난 자료에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7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 수치였죠. 그러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관광산업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에는 방문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로 회복 중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빠른 성장 속도로 한국의 강력한 관광 회복력을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자료에는 주요 관광 유입국으로 유럽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주로 2030 세대의 젊은 층이 K-팝과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한국을 찾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제이콥은 이 수치를 보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단순히 아시아에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활발히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사실 일본 역시 J-팝과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이 가진 글로벌 팬덤의 규모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문화 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의 성공은 곧바로 관광 수익 증가로 이어졌으며,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유입한 관광 수익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K-팝을 좋아하는 팬들 중 상당수는 서울의 홍대나 강남 일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흔적을 찾아보는 성지, 순례 같은 체험을 즐기며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팬덤 기반의 한류 관광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직 따라잡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별한 관광 자산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J-팝이 물론 인기가 있지만 그 파급력은 K-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고, 중국은 자국 내 규제로 인해 외부 문화 콘텐츠가 제한적으로 소비되면서 한류가 가진 개방성과 친근감을 따라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렇듯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도 유일하게 전 세계 팬들에게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 유지해 오면서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콥은 K-팝뿐 아니라 K-뷰티에서도 한국이 주변국들을 능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K-뷰티는 이미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은 일본이나 중국 화장품보다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K-뷰티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뷰티 제품이 다른 아시아 화장품에 비해 높은 품질과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을 방문해 K-뷰티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체험하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처럼 첨단 기술과 화려한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전주나 경주 같은 전통적인 명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고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역사와 전통은 잘 보존되어 있지만 도쿄 같은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중국은 대규모 산업화와 개발 속에서 많은 전통 문화가 파괴되거나 상업화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한국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관의 통계 코너를 둘러보면서 제이콥이 주목한 또 하나의 항목은
한국의 웰니스 관광의 급성장이었습니다. 전통 한방, 명상과 산림욕 등 한국 특유의 웰니스 프로그램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 관광객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이 분야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가진 자연 환경의 다양성과 청정함을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져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온천과 사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이에 더해 전통 한방과 힐링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웰니스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콥은 한국이 특히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전시 자료에는 한국의 치안 수치와 여행객들이 평가한 안전지수, 교통 접근성 등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 있었고,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전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인 동시에 주요 도시에서 낮과 밤을 막론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안전한 국가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접근성 면에서 더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콥은 이러한 수치와 자료들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관광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은 단순히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야. 사람들이 열광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제이콥은 한국관에서의 경험과 자료들을 통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신하며 한국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를 마치고 제이콥 피셔는 복잡한 생각에 빠진 채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한국관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었고, 박람회에서 본 한국의 매력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관광지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들이 한국관 앞에 줄을 서 있었고, 그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한국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제이콥은 이런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관을 돌면서 그는 한국이 이뤄낸 많은 성과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K-팝과 K-뷰티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고, 이제는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단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K-팝 스타들의 콘서트는 전 세계 팬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기 위한 성지 순례가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에게 하나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는 나라야. 사람들이 꿈꾸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문화적 허브라고. 제이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나라라는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온 한국관 직원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했고, 부스 곳곳에서는 한국의 풍경과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며 떡볶이를 맛보며 K-뷰티 제품을 체험하며 그는 한국이 단순한 소비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유서 깊은 문화국가지만 한국처럼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또 그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는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또 다른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수치들은 그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관광 수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 비율이 매년 10%씩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확인했죠. 한국은 이제 아시아 관광지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된 한국 관광의 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한국이 단순히 관광 상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람회장을 나서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한국에 대한 감동과 영감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한국은 그가 알던 그저 흥미로운 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와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꼭 영상으로 만들어야겠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제이콥은 자신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박람회장을 뒤로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여행 유튜버 제이콥 피셔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한 문화를 선사하는 곳이 되었죠. 여러분도 한국의 매력을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